김현종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인 위기를 직관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할 것인지를 결단하고 출구를 열어가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내 최고 통상 전문가이자 노무현과 문재인의 남자로 불린 김현종이 사실상 이 지사 지지 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 특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시대와 위기에 강한 이재명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변에 이 지사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다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하며 설명했습니다. 김현종 전 특보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추진해 협상 타결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유엔 대사, 삼성전자 해외 법무 담당 사장 등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다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기용돼 한미 FTA 재협상을 주도했고 지난 1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습니다. 아베가 수출 보복을 했던 2019년 8월 말에 한국은 독도에서 대규모 방어 훈련을 했고 당시 미국이 일본이 싫어한다며 독도 훈련을 비판하자 공개적으로 반박했던 정부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미국에서 김현종 차장을 경질하라며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 김 특보는 아직 일면식은 없으나 멀리서 보는 게 더 정확한 경우도 많다며 이 지사는 하이를 키울 줄 아는 시장주의자이며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특보는 이 지사가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로 경기지사 시절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모습과 수십 년간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계곡 정비, 성남시장 시절 청년 배당 등을 꼽았습니다. 그는 코로나19로 골목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지만 빠른 돌파구를 찾아 쟁점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계곡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고 과일 도시락 배달로 아이들에게 행복을 줬다며 성남시장 시절 해외에서도 유명했던 오랑개 시장을 정비했으며 청년 배당을 시행하는 등 능력을 증명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이재명 지사의 덕담도 했는데 김 특보는 참여정부 시절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노 대통령이 웃으시며 나는 동서화합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김 본부장 때문에 FTA 대통령이 되겠어라고 말씀하신 적 있다며 이 지사가 부디 동서화합 대통령도 하고 국제 대통령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특보의 이날 발언은 외신들 사이에서 한국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에 대한 평가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 로이터 통신은 이 지사에 대해 한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평했는데 진보적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2016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돌풍을 일으켰던 샌더스와 닮았다는 의미에서 붙였습니다. 중국 매체 통신망은 이 지사가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능숙하다며 한국판 도널드 트럼프라고 소개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재명 지사가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야 한다 주장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집권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던 2017년 초에도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문 대통령을 그렇게 예측했었습니다. 이 지사와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은 흠이 많은 불안한 후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상대를 견제하고 경쟁하는 것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군 진영에서 대표가 되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상대가 되는 적진의 장수와도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군의 전력을 온전히 보존하고 경쟁하면서 상대의 얘기를 꺾어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아군의 얘기를 꺾고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상대의 치부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는지조차 가려지고 있습니다. 결정은 후보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 후보 모두는 그 자체로 국민의힘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후보이고 그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재명은 불안하다는 이낙연 후보 주장을
김 특보는 쓸데없는 우려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기술 자립 정책 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을 소개한 뒤 두 고래가 맞붙는 시대에 우리는 태평양의 돌고래가 되어 세계를 유영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여야를 초월해서 유연하게 국제외교에 대응하고 사안을 깊이 있게 살피는 통찰력과 어느 지점에 국익이 있는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지도자가 집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성남시장 시절 있었던 대장동 개발건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섞어 그 일을 거론하려 합니다. 어떤 여성이 한적한 길을 가다가 양아치 무리를 만났습니다. 희롱당하면서 집단 강간을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마침 마을 이장에게 발견되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LH공사에서 대장동을 공영개발하려 했지만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에게서 압력을 받아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민간의 개발을 넘겼으나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민간 개발을 취소하고 성남시 주도로 개발하게 된 대장동의 일입니다. 실제로 당시 대장동 민간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기에 빠졌던 그 여성이 성남시 대장동이라 보시면 됩니다. 양아치는 아시는 대로 당시 해먹으려 발버둥 치던 이들입니다. 지나가던 마을 이장은 이재명 지사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장동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미색이 뛰어나 원하는 남자들이 제법 많았기에 신랑감은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양아치들이 노리고 덤빌 만큼 대장동은 개발할 가치가 있었기에 금융권을 중심으로 참여하려는 곳은 제법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당시 사건의 충격을 다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여인이 사는 마을은 마을 사람을 아끼는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었고 미색이 있는 이 여인을 취하려는 마을의 유력 인사들과 외부 건달들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지난 뒤여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웠던 그 시기에 마을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투표를 통해 이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성남시장이 이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똥파리들이 달려드는 것을 보니 성남시가 추진할 경우 민간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성남시가 이익을 볼 수 있겠다 판단이 섰습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을 취소하고 공영 개발을 하게 됩니다. 성남시가 직접 사업을 하기엔 예산도 그렇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성남시의 중요한 것은 민간 개발업자가 모두 가져갈 수익 중에 성남시가 일정 부분을 안정되고 위험 없이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폭락했고 침체하였습니다. 금융권도 심각하게 재편될 정도로 금융위기는 파급력이 컸습니다. 당연히 당시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대장동은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누군가 개발하고 개발로 이익을 내든 손해를 보든 모험을 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똥파리들이 끼는 것을 보니 사업성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 시장에 공영기업이 경쟁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LH공사 등 공영개발업체들은 위축되었습니다. 정치권과 정권에 휘둘렸고 정권에 거슬리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지자체장과 정권의 유력 인사가 개입한 사업에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열풍을 일으켜 경제 성장을 도모했던 이명박과 박근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어놓은 집도 안 팔리는데 LH공사가 왜 집 지을 땅을 가지고 있냐며 욕먹던 시기였고 욕먹다 지친 LH공사는 미래의 국민의 집을 공급할 땅을 민간에 모두 팔아버립니다. 최경환 당시 부총리는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급할 주택용지가 부족해지고 단기간에 마련되기 어려운 토지와 서울의 특성을 타고 아파트 값은 폭등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이때 발생한 것입니다. 성남시의 이익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성남시장 이재명은 공영개발을 지시합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이익보장 공영개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민간에서 이익과 손해를 모두 감수하는 사업이었지만 성남시장 이재명이 계약한 내용에서는 개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성남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익이 나게 되면 가장 먼저 확정된 금액을 가져오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익을 우선 가져올 권리가 있음에도 불확실한 경기 동향과 민간 투자가 위축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이익 상한선을 만들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한선을 두었기에 만약에 손실해서 성남시는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일방적으로 끌려갈 민간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고 부채 위험과 사업 실패 부담을 안고 가는 이유는 이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이익이지 공공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를 위해서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방적으로 성남시에 유리하도록 계약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불확실 속에 참여하는 민간 업체도 추가 수익이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남시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임에도 성남시를 사업 실패 책임에서 배제해주는 양보를 하였습니다. 정말 멋지게 대장동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성남시는 5천억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성남시 재정이 단번에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이 시작되고 부동산 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투자그룹에 참여했던 모든 관계자들이 놀랄 만큼 개발 이익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동산 가격 상승에 개발 이익이 커진 것이지. 이 정도로 개발 이익이 날 것을 예상한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민간에 모두 맡겨 개발했다면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을까요? 민간에 모두 맡겼다면 그나마 얻은 5천억 원이라는 성남시 이익조차 모두 민간이 가져갔을 것이고 성남시는 이익을 한 푼도 가져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건으로 욕을 먹을 이유가 없었겠죠. 범죄 혐의가 보인다면 모두 처벌되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거론되는 발언들을 살펴보면 개발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성남시는 왜 그런 계약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현대기아차 회장을 불러 내가 차 만들어서 파니까 사고 난다며 나무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지자체나 공무원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 것입니다. 아무리 대선이라 해도 나라를 근본적으로 좀먹는 이런 네거티브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추석 명절에 해보았습니다. 건강하게 명절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